이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은 하되 최대한 감정적으로 심하게 동조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게 제 신조인 것 같아요. 뇌는 차갑게 깨어 있어야 되니까. 변호사 시험 준비하셨을 때 굉장히 좀 부담됐을 것 같거든요. 주위의 시선도 있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제가 이제 로스쿨에서 공부를 할 때는 사법시험 공부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았고 법대 출신 분들도 많았고, 저는 그래서 사법시험 준비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힘든 조건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늘 절박했어요. 공부를 할 때 나는 남들보다 몇 배 노력을 해야지 겨우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로스쿨 들어가자마자 진짜 쟤 좀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정말 더 막막하거든요. 로스쿨에 합격을 하면 한 가을? 겨울쯤 그때 발표가 나요. 내가 꿈꾸던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독종들은 선행학습을 시작을 해요. 요즘엔 많은 학생들이 시작을 할 텐데 그거를 굳이 또 독서실을 끊어서 막 공부를 했어요. 민법, 민총, 형총 뭐 이런 거를 막 공부를 했는데 저는 낯설죠. 낯설어서 막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학교에 갔는데도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시험 대비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헌법시험 첫 중간고사였는데 치기 전에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 것 같은데도 내일 뭐가 나올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막막하거든요. 그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여학생인데도 학교에서 숙식까지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감 잡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3년 동안 막 하고, 제가 모르는 건 물어보고, 누가 해보라는 거는 그냥 일단 해봤어요. 나는 남들보다 몇 배 노력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또 이거 나온다 쪽집게 강의하고 그랬을 정도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간절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변호사의 꿈 때문이었나요? 제 꿈이어서 제가 고집 부려서 로스쿨을 간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학비를 부담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셨는데 그렇게 제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막 넉넉하고 그렇진 않았어요. 시험을 만약에 한 번에 붙지 못하면 1년 동안 또 학비가 계속 들잖아요.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절박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붙어야 된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남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의 어깨가 엄청 무거울 것 같거든요. 그것을 어떤 마인드로 이겨내시는지. 막상 이 일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담감이 컸어요. 문장 하나 잘못 써서, 법정에서 말을 한 번 잘못해서 이 사람의 재산, 작게는 재산이죠. 그리고 크게는 이 사람의 인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도 되고, 그래서 실력 없는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 배워야 된다. 나는 10년은 해야지 그래도 1인분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배운다는 생각으로 계속 일을 했었고,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떨쳐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최대한 저한테 부담을 줘요. 너밖에 이거 볼 사람이 없다. 상대방 변호사님도 네 입장에서는 안 볼 거고, 판사님도 그거를 보시긴 하지만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그 부분을 열심히 보시지, 그렇다면 누가 봐? 너밖에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밖에 없네, 이거 나밖에 없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한테 부담을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그 부담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면 어느 변호사가 맡았어도 질 소송이구나 생각이 들 때까지 해요. 그때까지 보고, 그때까지 고민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검색도 해보고, 발레도 찾아보고, 진짜 별짓을 다 하면서 일상에서도 놓지 않을 정도로 막 생각을 해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뢰인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분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시는지. 소통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소통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건을 파악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경 쓰려고 하는데 아직도 저는 노력하는 부분인데, 저는 공감하려고 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같이 상대방 욕하기도 하고요. 진짜 지독하다 그죠?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말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당사자께서는 조금 위로를 받아요. 공감을 하는데 너무 동조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완전히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의뢰인이 울 때 막 같이 울고 감정적으로 동조가 돼버리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자세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은 하되 최대한 감정적으로 심하게 동조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게 제 신조인 것 같아요. 뇌는 차갑게 깨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니즈를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늘 공감하면서도, 그래서 해결책은 뭐지? 이거를 생각을 하고 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변호사님은 사건 수임을 하다 보면 굉장히 풀기 어려운 사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풀어가세요? 변호사님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신데 그런 사건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거는 힘듭니다 라고 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게 당사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어려운 건 맞아요. 솔직히 어려운 건 맞는데 이거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해봅시다 라고 하는 편이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대단하신 변호사님들이랑 3년 넘게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온갖 어려운 사건들을 접할 기회를 많이 받았었어요.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변호사님 인생에서 가장 몰입했던 순간 늘 궁금하거든요. 언제였죠? 저는 변호사 시험을 2번 봤었거든요. 첫 번째 시험은 진짜 제가 아는 한도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어요. 근데도 이게 사람이 시험 치기 직전에 느껴요.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어려우면 나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게 느낌이 빡 오거든요. 첫 번째 변호사 시험 바로 전날에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응급실까지 갔었는데 스트레스로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시험을 치고 딱 나오는데 짐짐한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겠다. 부모님이랑 만나서도 즐겁게 웃지 못했어요. 또 잔인한 게 한 3개월 뒤에 발표가 나요. 바로 발표가 안 나고 발표가 나는 거를 명단을 확인을 했었는데 제 번호가 없는 거예요. 살면서 처음으로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상을 했어도 그 순간은 너무 절망적이에요. 왜냐면 내가 노력 안 했던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내가 슬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막 연락을 해서 내가 쪽팔리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나는 다음 시험에는 붙어야 되고 안 붙으면 그냥 포기하고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주변에 다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붙냐? 공부 어떻게 했냐 물어보고 그거를 제가 계획을 쫙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첫 번째 시험과는 달리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떨어지면 나는 변호사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까지 공부를 했었고 민사사리 시험을 치는데 답을 다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붙었구나 라고 알게 되더라고요. 살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고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아니요. 연락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인생의 큰 송사를 만나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멘탈을 관리해주는 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듣기 좋은 말들만 해드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입장에선 속는 기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도 해야 되지만 위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형사사건에 휘말리셔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 너무 무섭거든요. 살면서 경찰관님이나 검사님을 만날 일은 거의 없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도 하고 저는 조사받기 전에 늘 면담을 하자 해요. 제가 동석을 하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실 그때 변호사님들이 많은 말씀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오늘 따라갈 건데요. 주로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청심환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저는 그냥 청심환이에요. 제가 옆에 있으면 좀 든든하실 테니까 혹시나 부당한 일이 있으면 제가 그거는 끊어드릴게요. 주눅 들지 마시고 수사관님이나 검사님 앞이라고 너무 겁먹지 말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옆에 있을 거라고. 청심환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래에 비해서 많이 버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지. 솔직히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죠. 저는 이거는 그냥 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최소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일을 할 때는 그 생각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요. 그래서 저는 동료 변호사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난 취미 변호사가 꿈이다. 지금은 제가 이뤄나가야 될 게 많고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또 동기부여가 될 때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 일에만 몰두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모은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사건을 맡기고 그게 저한테는 수입이 되니까 거기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이 사건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지금 돈을 모으는 거는 나중에 내가 진짜 돈과 상관없이 취미 변호사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 순수하게 내가 좋아하는 이 일에만 몰두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버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게 불안한 마음으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때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안 들려요. 1년 더 공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무슨 소리야, 내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버텨야 돼요. 그때는 그냥 버텨야 되는데 그때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몰입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는 것만이 가장 최고의 진통제고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나갔을 때 길어졌던 수험 생활이라든지 취업 준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득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내 인생의 가장 최적의 길로 간다. 지금 내가 원하는 타이밍은 아닐지라도 결국엔 최적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믿으면서 그때를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예비 변호사님들이나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나 굉장히 큰 위안을 삼았었던 방송이 아니었나? 변호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발전된 모습으로 한 번 더 인터뷰하는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